손가락이 아프면서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방아쇠 수지는 방아쇠 손가락이라고도 말하고요. 이름에서 붙은 것처럼 손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질환입니다. 방아쇠 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차라고 하는 구조의 뜻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손 바닥 쪽에 각각의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힘줄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이제 활차라고 합니다. 활차는 인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힘줄을 뼈에다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의 활차는 두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서 세 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차는 이제 한 4개, 5개 정도의 활차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짚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게 1번 활차이고요. 1번 활차가 두꺼워지면서 힘줄을 붙잡아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방아쇠 수지 또는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활차라는 거는 손가락 힘줄을 붙잡아놓은 정상적인 구조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다양한 이유로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역시나 이제 많이 사용해서가 되겠고요. 이 위치를 접촉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방아쇠 수지가 많이 온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줄다리기를 할 때 밧줄을 잡는 힘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직종군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미용사분들입니다. 미용사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가위를 잡고 이 위치에 힘을 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차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상 조직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령의 환자분들이 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방아쇠 수지가 흔하게 호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선천성인 경우도 있고요. 선천성인 건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생긴다는 거고요. 후천성은 살다 보니까 직업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걸 후천성 방아쇠 수지라고 하고요. 선천성인 경우에는 보통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을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의 손가락을 보면서 병원에 찾아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선천성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 아이의 손가락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안 펴지거나 반대로 제대로 손을 구부리지 못하거나 이렇게 움직임의 제한으로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선천성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한 돌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 경과관찰을 좀 해보고, 그때까지도 호전이 없으면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거는 이제 후천성 방아쇠 수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걸 후천성 방아쇠 수지라고 말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딱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고요. 두 번째는 딸깍거리는 증상입니다. 주로 이제 아침에 증상이 흔한 경우가 많은데, 손을 구부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구부러지다가 딸깍하는 걸리는 느낌과 함께 확 구부러지는 것, 또 반대로 손가락을 펴려고 하는데 안 펴지다가 딸깍거리면서 확 펴지는 그런 증상을 이제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증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활차가 있는 위치가 붓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눌러서 압통이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리고 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 힘줄의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손가락 전체를 불규칙적으로 비특징적으로 이제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통증 그리고 딸깍거리는 증상,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통증만 있을 수도 있고 딸깍거리는 증상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과 딸깍거리는 증상이 둘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성기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계속 딸깍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많이 썼을 때 일시적으로 활차가 붓고 힘줄이 붙잡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경구 약을 복용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살 수 있는 물리치료 중에 파라핀과 같은 손에 있는 뭐 힘줄이라든가 인대를 조금 이완시키고 붓기 부종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치료로, 기본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단순히 약만 먹어서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권하는 편이고요. 충격파 치료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이제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방아쇠 수지에는 요 이제 활차 부위에다가 이제 집중형 충격파를 가하면 이제 두꺼워진 활차 부분이 그 주변에 이제 혈류량이 조금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됨으로써 부종과 붓기가 가라앉아서 힘줄이 붙잡히는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힘줄이 부어서 염증이 생긴 조직이 힘줄이 조금 건강해지면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눌려있던 힘줄이 조금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또는 급성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 부위는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한 번만 한다던가 통증이 아주 극심할 때만 하는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이제 권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될 때는 간단한 수술로서 활차 자체를 이제 잘라내 버림으로써 힘줄의 눌림 현상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법은 뻔한 말인데요. 일단 손을 많이 쓰면서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덜 써야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직업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손을 안 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덜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힘줄이 지나가는 이제 굴곡반이라고 말하는데 손가락에 활차에 의해서 눌릴 수 있는 힘줄을 앞뒤로 당겨줌으로써 말 그대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법이 있고요. 그리고 온찜질이 좀 도움이 되는 편인데 병원에서도 있지만 이제 손이 아픈 분들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기계를 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라핀 같은 걸 좀 자주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자주자주 담가줌으로써 온찜질을 해주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개선이 되고 붓기가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온찜질 같은 생활 습관이 방아쇠 수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정형외과의 임승빈이었습니다.